경기 대전환이 온다. 내년에는 공황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한국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 영상에서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가 쓴 더 찬스라는 책을 통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지난 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내년에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공황 수준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김영희 교수는 올해 3분기에 코스피가 2700 중반까지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날 수 있고, 연말부터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증시가 잠깐 살아나면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즉, 앞으로 10년 정도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연준과 전 세계가 돈을 무차별적으로 풀면서 와야 할 경기 침체가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금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는 저성장, 저금리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 풀기로 연명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조정된다. KB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의 전 도시 아파트 가격은 74%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 통계이고 체감으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는 평균 3배, 수도권 아파트는 평균 2배는 올랐죠. 김영희 교수는 이렇게 집값이 오른 이유를 통화량 증가에서 찾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김영희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통화량 증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양적 긴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죠. 김영희 교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 것이며 꽤 오랫동안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김영희 교수는 한국의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와 경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금리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점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향후 10년간 극심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집값 상승 요인이고 경기 침체는 하락 요인이지만 김영희 교수는 장기적으로 금리보다 경기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낮아지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도 함께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급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금융 전문가들의 부동산 예측은 주로 거시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공급이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거시경제나 금리는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교수의 의견은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겠구나. 그러니 앞으로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되도록 리스크를 줄여야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므로 대출,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3개월, 6개월 변동금리라면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둘째, 앞으로 집은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변한다. 김영희 교수는 앞으로는 일본처럼 한국도 고령화, 은퇴 인구 증가로 집이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바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15만 명 정도인데 이들은 은퇴 준비가 미흡한 데다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 세대격인 에코 세대가 950만 명 정도인데 아직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살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살 수요 자체가 앞으로 줄어든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물론 김영희 교수도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도시의 입지가 좋은 집은 계속 오르더라도 입지가 떨어지는 외곽의 집들은 사두면 가격이 오르는 투자재라기보다는 그저 거주하는 소비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김영희 교수가 보는 한국 부동산의 미래인데요. 그러면 김영희 교수는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어떤 식의 자산 배분을 권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실물에서 금융자산으로 바꿔라. 둘째, 부동산보다 주식 비중을 늘려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온다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실거주 한 채는 있다는 가정 하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은퇴해야 하는데 집만 여러 채 있고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실거주집 한 채는 남겨두고 다른 집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죠. 물론 집이 여러 채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은퇴 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딱 한 채인데 그걸 팔고 금융상품이나 주식을 산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김영희 교수 말대로 저성장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물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부 임의대로 돈을 풀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거주집 한 채는 무조건 고수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지금처럼 집값이 오른 시점에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